뭘 하든 다 자꾸 엄마 아빠 탓이라고 하더래요. 그러면 아이를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다가갔다가도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그럼 자꾸 자기도 모르게 같이 소리를 지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을 잘 설명해 주려고 하다가도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게 왜 엄마 때문이니 너 때문이지 하고 화를 버럭 내고 만나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더라고요. 오늘은 또 아이가 키우던 식물이 죽었는데요. 아이가 물을 제때 안 준 것 같더래요. 그랬더니 오늘 식물 죽었다고 슬퍼하는 것 같아서 또 위로해 주려고 다가갔더니 엄마 탓이에요. 엄마가 물을 안 줘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엄마가 알려준 대로 물을 제때 줘야 안 죽지? 왜 또 엄마 탓이야? 하고 내 탓이지?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마셨답니다. 어떠신가요? 내 아이도 이런 고민이 좀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오늘 제가 찍은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아마 좋은 해결책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아이는 왜 남 탓을 하는 걸까요? 사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헤아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말하는 것이 익숙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이라면 아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보다는 외부의 책임, 엄마나 아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살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똑같이 발생했을 때 부모 탓, 남의 탓을 한다면 감정 조절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격적인 모습까지 보인다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 탓하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요? 사실 남 탓하는 아이들을 도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요,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아이에게 해주시면 아마 많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행동 인식을 통해 반성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문제를 겪었을 때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와 다툰 후에 친구가 무슨 일로 다투게 됐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고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떨어뜨려 놓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이런 같은 상황이 와도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만들거나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들어보시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로 계획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문제를 식별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해서 이를 실행해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준비, 학교 교재, 집안일 등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실행할 기회를 자주 주는 것이 아이들이 이런 문제 해결력 기술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또 훈육이 들어가면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보일 때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점 참 보기 좋다 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아이가 자신감이 생겨서 스스로 작은 문제 같은 것들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작은 문제를 이렇게 성공적인 경험을 자주 하다 보면요, 자신감도 생기고 점점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감정 조절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남 탓을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심호흡을 한다던가 명상을 한다던가 일기를 쓴다던가 감정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늦게 와서 짜증나 라고 애기가 말하면 엄마가 늦게 와서 나는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 다음엔 엄마가 늦지 않도록 일찍 오도록 노력해 볼게. 이렇게 엄마가 이제 아이의 말을 그냥 화가 나는 어떤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런 것들을 듣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냥 무턱대고 화가 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왜 짜증이 나거나 왜 화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상대한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우리의 노력들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참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아이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저게 알려드렸던 이 올바른 방법들은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아이가 올바로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가 드린 이런 솔루션이나 제안들을 집에서 꼭 해보시고 지속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